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연우 엄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만약 땅을 산다면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6가지 조건 무엇일까요? 첫째, 지적도상 도로. 당연한 거죠. 맹지라고 해서 도로가 접해져 있지 않은 땅은 엄청 싸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나요?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남의 밭이나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맹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농로가 포장돼서 깔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적도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가끔 도로인데도 개인 소유의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집이 동네 맨 끝이다 보니까 시내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은 몇 개 마을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아랫동네 어떤 분이 이제 귀농해서 땅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땅에 들어간, 그러니까 밭이죠. 밭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항상 그 도로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도로 초입 부분에 차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그 공사장에서 쓸 법한 그 진입금지, 그 뭐라고 하죠? 차단봉?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듣고 알고 봤더니 그 진입하는 농로가 개인 소유 땅이었대요. 근데 그 두 분 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밭의 주인분이 이거 내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 해서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건 가능한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요즘은 농기계가 필수잖아요. 봄에 이제 농사 시작할 적에 요즘은 대부분 트랙터로 밭을 갈고 그리고 관리기를 갖고 들어가서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씌우고 이런 게 기본인데 차량 진입이 안 되면은 그런 게 다 불가하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애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 한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밭에 농사를 안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풀만 무성하게 자란 걸 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땅은 좀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자연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나 작물이 크는 곳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광합성의 3대 요소가 햇빛, 이산화탄소, 물이라고 합니다. 뭐 햇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따 남양 얘기 드릴 건데 햇빛이 있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많이 있죠.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사 좀 잘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수를 많이 하세요. 뭐 점적 관수라고 해서 밭에다가 이렇게 긴 호수 연결해서 물을 똑똑똑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점적 관수 같은 경우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노지는 아직까지 뭐 저희 동네 보면은 점적 관수를 쓰는 집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천수답이라고 해서 그비 내릴 때만 보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요즘은 천수답도 불가능한 게 몇 년 전부터 여름이면은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농작물이 막 말라가는 거예요. 저 작년에는 농작물이 밭에서 말라 죽은 걸 처음 봤어요. 약초를 심은 밭이었었는데 물을 못 대다 보니까 그 약초가 진짜 다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골의 이 진풍경이 한여름 되면은 밭이나 밭에 이렇게 물 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밭 주변에 뭐 냇물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경운기나 동력분무기 이용해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가 밭에 뭐 밭고랑이나 이런 데다가 막 물을 주거든요. 근데 주변에 물이 없다면은 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밭 가까운 곳에 그 냇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수지가 있다든지 그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논농사를 위해서 시골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저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 저수지에서부터 수로가 쭉 나 있어요. 논까지. 근데 그 수로에 인접한 밭이면은 논한 거죠. 왜냐면 요즘은 논이었던 것도 거의 밭으로 쓰고 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논농사를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옆에 밭이 있으면은 밭을 이렇게 땡겨 쓰기도 하거든요. 그 옆에 수로나 냇가가 있으면 정말 좋고, 아니면은 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쓴다든지, 여하튼 주변에 물이 있는 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집 지으면서 상수도를 땡겼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저희 집까지 얼마더라? 120m 땡겼는데 120m 끌어오는데 상수도 비용만 8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집 지을 땅도 너무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상수도 쓰기에 좋고, 그리고 농사 짓는 밭 같은 경우도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 아까 광합성 말씀드렸는데요. 광합성의 3대 조건, 햇빛이 있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이 당연히 농사가 잘 되겠죠. 사람 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살던 집 같은 경우는 동양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오전에만 잠깐 들고 점심시간 때부터는 계속 그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조금 습하고 안 좋더라고요. 전 살면서 그 옷장 속에 넣어둔 옷에 곰팡이가 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도 당연히 무조건 1순위는 남향이어야 되고, 농작물이 크는 밭도 당연히 남향이 좋습니다. 남향이든 아니든 일단 햇빛이 어느 정도 드는 곳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클립에서 시인들은 좋은 땅을 모르기 때문에 땅을 처음부터 많이 사갖고 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햇빛 문제도 보통 땅 보러 갈 적에 그냥 한 번 가서 쭉 둘러보고 오는 거지, 하루 종일 그 밭에서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조량이라는 게 계절마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해 길이가 달라지니까. 특히 산골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 안에서도 산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늘진 밭이 있어요. 그런 밭은 아무래도 기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햇빛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덩어리의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 내려왔을 적에 1000평을 사갖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1000평이 땅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이게 앞으로 뭐 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죠. 아니다. 밭이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농사일을 할 적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여기 가서 했다가 저기 가서 했다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게 은근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 문전옥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앞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밭이 가장 최상의 밭이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밭이 너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일하기에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을 주변에 있는 땅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집도 마찬가지인데, 귀농할 경우에 보통 이렇게 땅 보러 다니면은 산꼭대기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집 짓거나 이렇게 농사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 속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보러 가면은 경치가 이게 산 위에서 쭉 내려다보기 때문에 아,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아니죠. 처음에 가서 봤을 적에는 엄청 좋아요. 근데 겨울 돼서 눈 오면은 그때부터 발이 묶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으면은 면에서 눈 오거나 그러면 도로를 다 치워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치우거나 하는 게 있는데, 산 꼭대기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순전히 자기가 다 치워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일이죠. 아, 겨울에는 눈이 내렸는데 바로 못 치우면 추우니까 또 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발이 묶인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은 원주민이신데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으시던 분이 있는데 결국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분들도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아래 저희 동네에다가 이제 땅을 구하셔가지고 집을 새로 짓고 내려오셨는데, 산꼭대기 집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 길 문제도 있고, 또 뭐 수도 당연히 없으니까 관정 파서 끌어야 되는데 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전기가 있는 땅이 좋겠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집 지으면서 다행히 이제 저희 집 짓는 요 밭 앞에 농사용 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 이제 주택용 땡기면서 6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외진 곳으로 갈수록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200m 전기 끄는데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메다당 4만 5천 원이랬나? 그리고 100m면은 450만 원 돈이에요. 엄청 단위가 커지죠. 근데 뭐 집은 당연한 거고 밭도 뭐 대부분의 농기계가 아직까지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해서 쓰고 있지만 전기 제품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밭에 전기가 있어서 불편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다면 좋죠. 그래서 이 전기 땡기는 것도 나중에 의외로 큰 돈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까운 곳에 전기가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다 따진 밭은 비싸죠. 전기 없고 뭐 물 사정 좀 안 좋고 이게 사정이 뭔가 안 좋을수록 가격이 싸지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싸게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돈을 그러니까 그만큼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땅을 구입해야지 향후 뭐 농사 짓거나 집 지어서 살 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처음에 싸다고 샀는데 나중에 살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지었는데 그만큼 수확이 안 나와서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클립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모르고 땅 전 재산 다 쏟아 부어서 땅 막 몇천 평 사갖고 올 경우 바가지를 써서 비싸게 주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최소한의 땅만 사든지 임대를 해서 일단 들어오고 살다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또 그 한 해 농사 지은 거 짓는 거 보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 그리고 시골이 동네가 좁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돌아요. 뭐 어느 집 올해 뭐 고추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어디 얼마 벌었다더라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살면서 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땅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뭐 최소한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꼭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